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프로젝트 관련돼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스스로 프로젝트 또는 제가 내준 이제 알고리즘 프로젝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제가 가이드를 드린 것처럼 이니셜 프로포저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제출하셨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분들은 일단 그 주제들로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다 코멘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코멘트 상관없이 일단 본인이 하시려고 했었던 것처럼 진행하면 되고요. 어쨌든 저 이번 학기 마지막에 개별 프로젝트 발표까지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파이썬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추가적으로 딥 네트워크까지 구현하는 거를 좀 간단한 예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는 저 뉴럴 네트워크 파트가 끝나면 숙제가 나갈 거고, 근데 이번 저희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1시간 반밖에 안 돼서 사실 뭐 파이썬 관련해서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하기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블랙보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블랙보드에서 보시고 개별적으로 파이썬을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그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가 튜토리얼 너무 잘 되어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코딩을 해봤던 사람, 예를 들어 C나 매틀랩이나 좀 더 하이 레벨의 코딩 해봤던 사람들은 정말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파이썬 코딩 자체가 매우 뭐랄까요, 직관적이라. 그리고 처음 코딩 해보시는 사람들도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올려놨던 매테리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그 관련된 튜토리얼 사이트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마 알고리즘 숙제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뉴럴랩 파트가 끝나면 그 관련된 숙제로 다음 주에 나갈 거고, 아마 이번 학기 내내 2번 정도의 프로젝트 알고리즘 구현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일단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그게 괜찮습니다. 그거 상관없고,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안 낸 분들은 자동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건 제가 컨트롤을 할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빨리 뉴럴랩 파트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처음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매핑 펑션을 딥하게, 매핑 펑션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복잡한 매핑 펑션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고, SVM도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이 됨으로써 사실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에는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 기법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였지만, 사실 매핑 펑션을 컴플렉스한 매핑 펑션을 만드는데 제한적이었다라고 했고, 이제 뉴럴 네트 파트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고양이를 사실 캣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어떤 챌린지들이 존재하겠죠. 백그라운드 클러터나 일루미네이션 베리에이션, 뭐 오클루전 문제, 그 다음에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영상을 캣이라는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매핑 펑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매핑 펑션이 필요해졌다라고 했고, 이제 그게 딥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는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도 당연히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2012년도를 기점으로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었고, 이러한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까지가 저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후에 이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확히 배울 거고, 우리는 이 네트워크 시작점이었던 퍼셉트론 그리고 뉴럴넷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딥러닝을 썼던 알렉산더 페이퍼가 2012년도에 발견이 됨으로써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시만요. 네. 말씀을 드렸고 이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들, 그러니까 사람은 수억만 개의 뉴런으로 사람의 뇌는 수억만 개의 뉴런들로 이루어져서 걔네들 간의 어떤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인지를 거치는데 이러한 뉴런을 모방한 머신, 뉴런을 모방한 컴퓨터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도에 프랭크 로슨 블랙이라는 박사님이죠. 이 이제 퍼셉트론을 연구를 하셨고 보면은 사실 이 퍼셉트론 자체, 즉 싱글레 퍼셉트론 자체는 우리가 얘기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듈 하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보면은 인풋이 어떤 벡터 폼으로 주어지고 존재하는 이 파라미터가 또 하나의 벡터로 존재할 때 이 둘 간의 어떤 닷 프로덕트 형태로 매핑 펑션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때 뭐 바이오스 탑이 추가로 들어간다 얘기했었고 그 아웃풋을 어떤 논리니어 매핑 펑션 시그모이드와 같은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거쳤을 때 우리가 이 뉴런 하나가 저 X 벡터를 프로세싱해서 하나의 아웃풋 Y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싱글 레이어 컨셉트로는 뭐 당연히 어떠한 리니어 프로젝션 문제, 리니어한 세퍼러블 문제에선 잘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는 이런 디시전 바운드를 찾는 거는 이런 퍼셉트론에서 봤을 때 0.5, 0.5, 마이너스 0.5로 찾으면 얘네들이 분리가 될 거고 좀 더 복잡한 예시로는 뭐 이런 경우도 W1이 0.5고 W2가 0.5, B가 0.3이면 분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또 XOR 문제인데 이렇게 빨간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여기 있는 이러한 케이스에 어떻게 싱글레이 퍼셉트론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실 이러한 간단한 사실 XOR 문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인데 싱글레이 퍼셉트론은 이러한 XOR 문제조차 풀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인데 이러한 XOR 게이트 문제는 X라는 피처가 2디멘전 피처가 Y 다음과 같이 매핑이 될 때 빨간색 이 부분과 이 샘플과 파란색 샘플이 있을 때 이러한 네 개의 샘플을 나누는 클래스 매핑 디시전 바운더리는 사실 찾기가 어렵다고 했죠. 싱글 레이 퍼셉트론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요. X1, X2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퍼셉트론을 W11, W12라고 놓고 여기 퍼셉트론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퍼셉트론을 붙이면 뭐 이거를 트렁케이션 펑션으로 하자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했듯이 리니어한 관계밖에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퍼셉트론을 멀티플로 한번 쌓아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W22가 되고 21이 되고 W22가 될 텐데 이렇게 쌓았을 때 이제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럼 이 아웃풋을 다시 한번 또 하나의 퍼셉트론을 쌓아서 다음과 같이 프로세싱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를 하면 이제 이런 경우는 W3x1, 뭐 W3x2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지금 세 개를 쌓은 거죠. 멀티레이어를 이렇게 쌓아서 이 모듈을, 이 머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티마이저를 학습을 하면은 이 W11이 0.5, 0.5, 0.5, 0.5 바이어스가 있었겠죠?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0.5,
각각의 모듈에 해당하는 바이어스가 얼마나요? 마이너스 0.3 이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퍼셉트론은 요 엔드 게이트를 푸는 문제고 엔드 게이트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랑 똑같아지고 요 두 번째 모듈, 요 두 번째 퍼셉트론은 이 OR 게이트와 똑같이 학습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파라미터가 이렇게 옵티멀 학습이 되면 그리고 이제 얘가 0.8, 0.8 그리고 얘가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0.5로 학습이 돼요.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떤 논리니어하게 얘네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이거 계산까지는 안 해봐도 되고 이렇게 멀티레이어 쌓았을 때 저런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게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싱글 레이어로는 풀지 못했던 어떤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여기서는 두 개의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XOR 프로블럼을 풀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MLP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논리니어 매핑 관계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리니어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이 매핑 펑션이 f는 w 타임스 xn 또는 f는 w 타임스 xn에다가 어떤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곱했었죠.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가 대표적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어떠한 벡터, 인풋 벡터 xn이 x1부터 x3까지 엘러먼트를 가지는 벡터일 때 얘를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G라고 해볼까요? G 될 거고 여기가 W1, W2, W3고 여기에 바이어스, 어떤 바이어스가 추가로 들어와서 매핑 관계가 나오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챕터 지금 몇에 배웠죠? 챕터 3에서 배웠나요? 챕터 3에서 배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성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어떤 논리니어한 텀들 뭐 스퀘어나 폴리노미얼 디그리를 올려서 논리니어티를 높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멀티플로 쌓아서 그런 논리니어티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뉴럴넷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젠 이러한 매핑 펑션의 아웃풋이 다른 추가적 매핑 펑션이 곱해져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그림을 봅시다. 자,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에서 디파인이 이렇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매핑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요런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인풋은 똑같아요. x1, x2, x3가 있을 때 우리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이런 식으로 정의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멀티플로 쌓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건데 이때 H1은 어떠한 첫 번째 뉴런의 웨이트와 인풋을 곱해서 더한 거 이 당연히 그냥 서메이션이죠. 여기에 어떠한 논리니어 매핑 펑션이 붙은 꼴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올 거고 논리니어 매핑 펑션 이게 이제 하나의 뉴런이죠. 하나의 뉴런 또는 퍼셉트론이죠. 퍼셉트론. 자, 퍼셉트론이고 이게 이제 이거 퍼셉트론 안에 하나의 파라미터고요. 자, 대충 썼는데 이해되시죠? 네, 되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의 아웃풋 이제 노드라고 부를 거예요. 노드라고 부를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퍼셉트론들을 붙임으로써
또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뭐 W21, W2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러한 아웃풋들을 이러한 싱글 레이어 퍼셉트런을 멀티플로 쌓음으로써 우린 이제는 네트워크 자체, 우리의 네트워크 자체를 딥하게 만들 수가 있다. 즉 우리의 네트워크 자체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뭐 H2라고 하면 H2는 뭐 노니어 매핑 펑션에다가 WI, XI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케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파라미터가 1바이 3개만 필요하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이제는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요 파트와 요 파트 이제 2개로 구성되고 W라는 파라미터 W1이라는 파라미터는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이 될 거고 4x3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W2는 4x1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훨씬 많아진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노테이션들을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사실 싱글 아웃풋만 계산했죠? 싱글 아웃풋인 케이스만 계산했는데 물론 이걸 이제 멀티플 아웃풋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갔을 때는 이제 멀티플 아웃풋을 낼 수가 있고 3개씩 되는 거죠. 이렇게 제너럴하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늘리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는 노테이션들이 요게 인풋 레이어, 인풋 벡터, 우리가 그 인풋 벡터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아웃풋 레이어라고 봤을 때 요런 파트들, 요 노드들이 이제는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게 됩니다.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한다고 하는 거는 저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건가 히든 레이어 하나에서의 저 노드를 몇 개를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정의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아키텍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저 뉴럴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의 개수와 히든 레이어 하나에 있는 노드들의 개수를 바꿈으로써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매핑 펑션을 복잡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뉴럴의 시작점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왔어요. 뉴럴넷이란 게 뭐냐? 투레이어 뉴럴넷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인풋 레이어부터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2단에 걸쳐서 존재하는 즉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2개의 레이어에서 존재하는 경우를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X1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풋 XN에 W1을 곱해서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통과한 거를 다시 한번 W2를 매핑하는 즉 이러한 투레이어 관계를 표현하는 걸 이제 투레이어 뉴럴넷이라고 하고 또는 이러한 경우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히든이라고 했죠? 히든 레이어라고 했죠? 이런 경우를 이제 원 레이어 히든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가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존재하고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W1, W2, W3 3단계가 존재해서 이런 경우는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또는 2 히든 레이어 뉴럴 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즉, 요 앞에 숫자들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복잡한 우리의 매핑 펑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봤던 노테이션이랑 다시 한번 매핑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인풋은 xn이라는 벡터고요. 자, 여기서의 n은 n번째 샘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샘플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하나의 샘플이 이 뉴럴넷에 통과하면서 값이 계산이 되는데 이때 이 wi라는 이 모든 이 러너블 파라미터 중에 하나 이 wi와 wj 등
이 많은 뉴런들의 파라미터와 곱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아웃풋, 최종 아웃풋 FWXN을 만들어내고요. 이때 이제 W가 러너블한 파라미터겠죠? 이 뉴럴넷을 만드는 이 매핑 펑션의 아웃풋과 원래 데이터셋에서의 그라운드 트루스 YN을 가지고 W에 대해서 정의된 로스 펑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어서 요 W를 찾아내겠다 라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머신러닝의 스트래터지와 동일하게 되는 거고, 즉 뉴럴넷을 학습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요 이 뉴럴넷을 만드는 이 파라미터 W를 최적의 파라미터 W를 이러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어떻게 가장 잘 찾아낼 것인가는 게 뉴럴넷을 학습하겠다라는 뉴럴넷을 학습했다라는 거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사실 SVM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넷 자체는 사실 수학적인 거는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뉴럴넷을 구현하는 건 사실 저렇게 되고, 이제부터는 저 뉴럴넷의 복잡도를 높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복잡한 매핑 관계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사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매우 브로드한 텀이고, 뭐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럴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흔히 FC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또는 MLP, 멀티레 퍼셉트론 이로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혼동해서 쓰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 단어들을 혼동해서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우리의 새로운 머신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니스 리그레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매핑 펑션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아웃풋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논리니어 매핑 펑션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면 이 중간중간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시그모이드와 같은 펑션이 많이 사용이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네트워크의 펑션에다가 논리니어리티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뉴럴넷이 어떤 논리니어 텀이 없다, 즉 G라는 텀이 없다 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그냥 W2랑 W1을 단순 곱한 형태가 돼버리겠죠? G가 없다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W2와 W1은 단순 매트릭스 곱이니까 이걸 W3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즉 우리의 매핑 펑션은 XN에 W3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단순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다시 되어버리는 거고, 더 이상 얘는 논리니어 매핑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논리니어티가 없으니까 논리니어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G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논리니어티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얘기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SVM보다 쉽잖아요. 그쵸? SVM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막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직관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직관에 가까운 학문인 것 같아요. 딥러닝 자체가.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러한 G라는 펑션,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탄젠트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 렐류도 쓸 수 있고 뭐 리퀴드 렐류, 뭐 맥스아웃, 뭐 이렐류와 같은 다양한 매핑, 논리어 매핑 펑션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 이러한 매핑 펑션들이 이제 네트워크 안에다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안에다가 어떤 논리너티를 주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렐류라는 것이 사실 가장 디폴트한 초이스고 이게 왜냐면은 어떤 이런 시그모이드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시그모이드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서도 사실 보면은 이 맥스와 리니어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익스포넨셜 텀이 없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빠르면서 얘를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딥러닝 방법들은 이제 이 렐류 펑션을 논리니어 매핑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나오면 좀 보려고 했는데 저희 오늘까지 여기를 끝내야 돼서 오늘 그냥 넘어갈 건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해볼까요? 잠시만요. 해봐도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예시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다른 클래스거든요. 이러한 데이터 샘플들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뉴런의 개수를 어떻게 바꾸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 어떻게 바꿨을 때 레귤라이저 어떻게 바꿨을 때 러닝 레이트를 또 뭐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학습이 되면서 점점점 이 데이터 샘플들을 나누는 어떤 논리니한 매핑 펑션을 잘 학습하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탄젠트로도 바꿀 수 있고 레귤라이제이션도 에러에서 에러2로 바꾸고 히든 레이어 개수도 바꾸면서 우리가 뉴럴 넷들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뉴럴 넷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파이썬으로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겠지만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 해보세요. 시간 있으면은. 자, 저희는 이제 좀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럴 넷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지게 됐었고 X라는 인풋과 F라는 아웃풋을 내기 위해 XN과 Y를 F를 제너레이션 할 때 F가 자, 요런 W가 이제 요 구성하는 W들이었죠. 이 각각 엘러먼트들 구성이 되는데 자, 이러한 그런 파라미터 즉 이 W한 파라미터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가 우리가 배웠던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요 매핑 펑션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yn 간에 어떤 우리가 정의할 로스 펑션 우리가 뭐 많은 로스를 배웠죠. MSE도 배웠고 로지스틱 리레이션 그레디언트 로지스틱 리레이션 로스 펑션도 배웠고 뭐 MAE 다양한 걸 배웠는데 어떠한 로스 펑션을 써서 W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을 제너레이션을 하고 디파인을 하고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아라 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적이 되는 거고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풀 때 어떠한 previous 파라미터를 new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이 알파라는 러닝 레이트와 이 델타 LW 분의 델타 WJ 즉 로스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러닝 레이트 로스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이 마이너스를 통해서 previous W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3강이었죠? 2강이었나? 2강, 3강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예전에 했던 거 다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걸 따라 학습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의 뉴럴넷의 파라미터가 이제 W1, W2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W1은 4x 3이고 W2가 4x 1인데 요 각각의 요 W1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엘러먼트마다 이 각각의 엘러먼트마다 저 로스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복잡한 거죠. 이 LW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아까 WT에 G에 W1 뭐 X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게 F였죠? F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걸 가지고 로스가 정의가 될 텐데 이거를 미분하려고 그러면 뭐 체인룰로 미분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한 거죠. 이제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예시는 사실 할만해요. 이 정도 예시는 할만한데 이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면서 뭐 레이어를 뭐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쌓다 보면 사실 저렇게 각 엘러먼트들에 대해서 로스 그레디언트를 모두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테디어스하고 매트릭 캘큘레이션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를 다 계산하려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로스를 하나 바꾸면 모든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가 다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from scratch,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부터 다시 다 학습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이제 너무 복잡한 모델들 현존하는 대부분의 딥 뉴럴 네트워크들은 사실 사람이 다루기도 힘들 정도로 매우 복잡한 모델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단순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하는 것처럼 업데이트를 하면 사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저 파라미터를 구하기가 저 로스 그레디언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럼 이제 이러한 로스 그레디언트를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뉴럴넷에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와 백프로파게이셔널 컨셉을 통해서 각각의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35분 많이 들어오셨는데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바로 질문해 주세요. 저번 시간부터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질문 먼저 갈게요. 24페이지에서 W2 차원이 1/4 맞아요. 네네네. 맞네요. 네. 여기가 1/4 맞아요. 네. 네, 맞아요. 1/4가 맞고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볼게요. 그래서 과연 컴퓨테이션 그래프랑 백프로퍼게이션으로 로스 그레디언트를 찾는 게 무엇이냐를 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예제부터 보고 넘어가면 x, y, z를 인풋으로 받는 어떠한 매핑 펑션은 x 더하기 y의 z가 곱해진 형태였다 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 y가 5, z가 마이너스 4였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f를 x로 미분한 거 뭐 그냥 x겠죠? f로 y로 미분한 거, f로 z로 미분한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간단한 함수는 그냥 주로 미분하면 되죠. 우리가 배웠던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그냥 미분 수식 써서 풀면 돼요. 그쵸? 애널리틱 그레디언트 계산해 풀면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백프로파이저 컨셉을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이게 되면 이거를 매우 큰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상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웃풋을 x 더하기 y를 q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제 q는 x와 y를 더한 거고 f는 q랑 z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여기.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먼저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더해서 3 곱해서 마이너스 12.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리는 건데 어떤 인풋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상의 노드의 값을 다 계산하는 과정, 즉 이러한 과정을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요 F를 Q로 미분한 거, 이 F를 Q로 미분한 것과 F를 Z로 미분한 건 사실 F를 F로 미분한 거에 F를 Q로 미분한 거 곱이거나 F를 F로 미분한 거에 F를 Z로 미분한 거에 곱이에요. 그쵸? 자, F를 F로 미분한 거는 1인 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고 F를 Q로 미분한 값 여기에서 이 수식의 F를 Q로 미분한 값 Z 값이 되는 거고 F를 Z로 미분한 값 Q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2,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시 한번 이 3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F를 X로 미분한 건 F를 F로 미분한 거랑 F를 Q로 미분한 거 아까 계산했던 거죠? 여기다가 Q를 X로 미분한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지워져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F를 X로 미분한 게 나오겠죠? 근데 인터레스팅하게 요 파트가 이미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마이너스 4를 쓰고 요 Q를 X로 미분한 거는 여기에서 그냥 1이죠. 그럼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F를 X로 미분한 걸 계산하기 위해 이 모든 값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계산이 돼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 Q를 X, 즉 이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모듈과 바로 직전에 있는 모듈의 인풋과 아웃풋 간의 이 데러베이션 관계만을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비슷하게 Y를 미분한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체인 롤이라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마지막 로스 그레디언트부터 그 그레디언트들을 차곡차곡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또는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매핑 펑션이 있고 이거의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을 때 어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을 때 이걸 단순히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그래프를 만들어서 백프로파게이션 컨셉을 쓰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각각의 노드 상의 그레디언트 관계만 알면 우리가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해 올 수가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네트워크가 얼마든지 깊게 딥하게 만들어져도 계속 그냥 뒤에서부터 백프로파게이션 해오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매우 복잡한 그러니까 로스 그레디언트를 각 엘러먼트마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들이 없어지는 거고 이 각각 계산들은 이 모듈마다 인디펜던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듈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뒤에를 아무리 바꿔도 여기에 로컬 그레디언트들 뒤에 설명하겠지만 얘네들 간의 그레디언트 관계는 사실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뉴럴넷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백프로파게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현존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들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라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들어와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각각의 뭔진 모르겠지만 어떠한 노드는 멀티플 인풋이 들어오고 또는 싱글 인풋이 들어와서 멀티플 아웃풋이 나가는, 이게 다른 뉴런들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의 복잡한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그래프상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브랜치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으면 이제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의 컨셉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어떠한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자, XN이라는 인풋을 받아서 FWXN이라는 아웃풋을 내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했을 때 이걸 이루고 있는 파라미터가 WI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노드 값이 H라고 했으면 이 안에는 뭐 수많은 파라미터들과 노드들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우리는 로스 그레디언트를 WI에 관한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걸 알아야 앞에서 봤던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앞에 봤던 것처럼 얘를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쭉쭉쭉 계산하면서 아웃풋까지의 어떤 노드 값들을 다 계산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는 컨셉이고, 백워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로스 그레디언트를 WID에서 미분한 걸 찾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뭐 수많은 뭐 HL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이제 로스가 여기 정의가 되겠죠? 이 로스 그레디언트부터 HL로 들어온 미분값에다가 H1으로 가는 미분값, 또는 여기서 1로 들어와서 1로 가는 미분값, 1로 들어와서 1로 가는 미분값, 1로 가서 1로 미분값들을 다 계산해서 H1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컨셉을 통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게 바로 체인 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자, 얘를 H2, H3, H4, H5라고 해보면 이제 로스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4개의 브랜치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H1을 로스로 미분한 건 H1을 H2로 미분한 거에 H2를 L로 미분한 거랑 H1을 H3로 미분한 거에 H3를 L로 미분한 거, H1을 H4로 미분해서 H4를 L로 미분해서 더하기로 H1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에 들어오는 백프로파게이션, 로스 그레디언트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단순히 요 텀들을 계산을 해서, 즉 H1과 H2와의 관계, H1과 H3와의 관계, H1과 H4와의 관계, H1과 H5와의 관계를 이 그레디언트 관계를 계산을 해서 L이라는 로스를 H1으로 미분한 거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WI를 미분한 걸 계산할 때 WI를 H1에 대해서 미분하고 H1에 대해서 L에 대해 미분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뭐냐, 요러한 어떤 로스 그레디언트를 WI에 미분한 거는 처음부터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요거는 앞에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요거에다가 우린 새로 요 텀만 H1이랑
wi와의 관계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 로스 wi에 대한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어떤 업데이트를 wi의 업데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죠. 많이 왔는데 혹시 어때요? 어렵나요?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알고리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현할 거거든요, 이제 파이썬으로. 근데 뭐 파이썬 자체는 어렵진 않는데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아마 구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사실 뒤에 더 나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해했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라는 거. 저 W를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W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 델타 L 오버 델타 WI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백프로드 컨셉으로 계산한다. 라는 것까지 혹시 정말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다 이해하신 거죠?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분 없나요? 잠시만요. 이거 네, 다 들어오고 계시고, 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모르시면 지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뉴럴넷이 있고 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실 뉴럴넷 자체가 수많은 어떤 멀티플리케이션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벡터와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들로 쭉쭉쭉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이 엘러먼트 하나가 이 w라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곱해져서 h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할 건데, 요 그냥 하나의 모듈을 이 안에, 이 복잡한 모듈 안에 이 복잡한 뉴럴넷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듈을 우리가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너럴라이즈 해봅시다. 해보면 이러한 펑션은 x라는 엘러먼트와 w라는 엘러먼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h라는 걸 만들어내는 걸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볼 건데, 사실 이 펑션은 뭐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될 수가 있고, 뭐 add도 될 수 있고, subtraction도 될 수 있고, 뭐 division도 될 수 있고, 뭘까, 논리형 매핑 펑션도 될 수 있어요. 즉 뉴럴넷에 존재하는 어떠한 모듈도 다 우리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즉 어떠한 모듈 같은 경우는 W가 없을 거고, 예를 들어 논리어 매핑 같은 경우는 W가 없고, 어떠한 모듈, 전 뉴럴넷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모듈 같은 경우는 뭐 W가 들어갈 거고, 뭐 어찌됐든 이 하나의 뉴럴넷은 전체 뉴럴넷은 이러한 펑션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웃풋들이 다른 또 펑션들이랑 연결이 되고, 이 펑션들도 어떤 다른 모듈들로부터 연결이 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안에 하나의 모듈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로스로부터 계산된 로스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래프를 따라오면서 계산이 되길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듈에 해당하는 요게 계산이 되길 바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계산을 하길 바라는 거고, 이게 이제 다음 노드들 연결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걸 가지고 얘와 얘를 만들자고 했던 거죠. 하나의 모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떠한 펑션 자체, 이 펑션이 지금 보면 h는
xw라는 펑션에서 요 h를 x로 미분한 값 또는 h를 w로 미분한 값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h와 x와의 관계, 즉 아웃풋과 인풋 간의 그레디언트, h와 w 간의 관계,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저번 시간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레디언트라는 게 무엇이냐를 다시 정의를 돌아보면 x의 변화량 분의 h의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는 w의 변화량 분의 h의 변화량. w가 얼만큼 바뀌었을 때 h가 얼만큼 바뀔 거냐라는 거죠. 그레디언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이 h와 w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일단 이 로스로부터 쭉쭉쭉 들어온 이 앞에 그래프로부터 h를 w로 로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h에 관한 로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이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로스 그레디언트를 x에 관한 미분한 거 또는 로스를 w에 관해서 미분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정의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로컬 그레디언트와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단순히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다음 노드들의 다시 한번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쉽죠?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관적이에요, 사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앞의 모듈들과 이 뒤의 모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어. 그 대신 나한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만 주면 난 다음 노드들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내려줄게 라는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의 가장 컨셉이고, 그때 이 계산은 단순 이 모듈의 로컬 그레디언트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시간 좀 있네요. 이게 전부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고 싶어요. 자, 간단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 뉴럴넷의 이 각각의 엘러먼트마다 이 펑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뉴럴넷 보면은 이 w와 h라는 벡터를 만들기 위해 이 x와 h라는 벡터가 이 w라는 매트릭스 간의 관계로 정의가 되죠? 그럼 이런 경우, 즉 x가 벡터고 w가 벡터고 y도 h도 벡터일 때, out도 벡터일 때 과연 이러한 경우에서의 이런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 어떻게 일어날까?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엘러먼트 단위에서, 그러니까 스칼라 값에서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 데리베이티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봅시다. 자, 많이 왔는데, 네, 질문이 40페이지에서 펑션이 각 노드 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값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펑션을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걸 정리해보면 가중치를 곱한 거를 더한 거, 논리어 매핑 펑션을 곱한 거, 세 가지의 펑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걸 전부를 하나의 펑션으로 생각해도 되고 각각의 컴퓨테이션들을 각각의 펑션으로 생각해도 돼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로컬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거 차이만 있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뉴럴넷에 존재하는 어떠한 컴퓨테이션들도 다 이러한 펑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저 펑션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이해하기 쉽겠죠. 계산하기 쉽다기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백프로퍼게이션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페이지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계산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아웃풋 y가 스칼라고 인풋 x도 스칼라인 경우는 그레디언트 델타 y 오버 델타 x는 또 스칼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의미는 x가 조금 스몰 어마운트만큼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하느냐를 인코딩 나타내는 값인 거죠.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로 보면 y가 스칼라고 x가 벡터인 경우를 이러한 경우의 데러베이션을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단어가 헷갈릴 텐데 앞에서 계속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레디언트는 벡터 투 스칼라 케이스를 사실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물론 벡터 투 스칼라 투 스칼라 케이스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벡터 투 스칼라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x라는 벡터는 x1, x2, n으로 구성된 벡터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어떤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건 선생님가 각 엘러먼트에 미분을 따로 한 거를 그냥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이때 그냥 y를 x로 미분한 게 rn 스페이스가 있겠죠? 얘와 x와 똑같았겠죠? 인풋 x와 똑같게 되고, 각각의 엘러먼트, 즉 요 벡터 엘러먼트들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의미는 x가 스몰 어마운트만큼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했느냐를 인코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이 둘 다 벡터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y라는 게 벡터니까 x1 이게 y였죠? 이제 y1 x2 x1 y2 x1 m이죠? m x2 y1 xn ym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라 벡터 케이스에는 각각의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서 그냥 스칼라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인풋에 n개의 샘플이 있고 아웃풋에 m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n개의 엘리먼트와 m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얘네들 그레디언트는 m by n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자코비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이 매트리스의 각각의 엘러먼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n번째 엘러먼트와 n번째 인풋 엘러먼트의 미분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x가 약간 변했을 때, 스몰 어마운트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인코딩하는 게 이제 벡터 투 벡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x도 벡터. 자, x도 표현해 봅시다. x를 우리가 어떠한 d1 벡터로 갖고 w를 d2, h를 d3라고 할 때 요 h를 x로 미분한 건 이제 앞에도 보면 이게 d3라고 합시다. d3 by 아니죠. d1 by d3가 되고, 그쵸? input by output이었으니까
얘는 D1 by D2가 돼. 그렇죠? 그렇죠? 이때 이제 이러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매트릭스 폼으로 나오니까 이제 얘는 자코비안이 되는 거고, 원래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폼, 벡터 폼으로 나오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벡터 폼으로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얘네들의 디멘셔널러티가 오리지널 x1과 동일하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하는 걸 보면 얘가 사실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냐면 델타 x를 델타 h로 미분한 거에 델타 h를 델타 l로 미분하는데 그때 얘가 RD3 스페이스에 있었고 얘가 어디에 있죠? D1 타임스 D3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RD1 스페이스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에 말했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매트릭스 벡터 폼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인풋과 아웃풋과 그때의 그레디언트의 디멘전을 꼭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이제 앞에 나오는 요 백프로파이션에서 계산되는 것들 사실 헷갈릴 이유가 없거든요. 요게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인풋이 x, 그러니까 x라는 걸로 미분을 했을 때 요 로스 그레디언트도 x와 디멘전이 똑같아야 된다. 스칼라인 경우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당연히 D2고 이 경우 D3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그래프와 백프로파이션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럴넷을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플리케이션이죠. 사실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뭐 핵심이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딥 뉴럴넷이 갑자기 이제 현존한 엄청나게 2012년 이후로 현대에 가장 발전하게 된 계기가 알고리즘, 데이터셋,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파워라고 했죠. GPU에 따라서 이건 거죠.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형태들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사실 데이터 패럴라이제이션에 가장 특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GPU라는 건 이제 병렬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어떠한 동일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개의 유닛들이 나눠서 잘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들이 병렬화가 잘 되니까 우린 GPU를 써서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정말 현저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바로 딥러닝의 속도 향상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뉴럴넷들, 딥 뉴럴 네트워크를 봤을 때 CPU와 GPU로 계산할 때 성능 차이가 거의 7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들을 데이터 패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봅시다. 40페이지에서 XHW 잠시만요. 그렇죠. 이거 자꾸 오늘 실수를 하네요. 죄송해요. 이게 D2, D3예요. 맞아요. 네, D2, D3입니다. 네, 맞아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예제로 한번 봅시다. 자, 아주 간단한 원레이어 뉴럴넷을 생각해 봅시다. MSE 리그레션 로스를 가지는 원레이어 뉴럴넷.
자, 우리는 인풋이 x가 있고 아웃풋이 y가 있고 얘네들을 존재하는 이 뉴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다는 것까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x는 3디멘전이고 4x1 벡터, 이 경우는 4x3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 뉴럴넷을 구성하는 모듈들은 아까 그 박정훈 님이 물어보신 거 똑같은 얘기인데 리니어 프로젝션 모듈이 있고 어떠한 x에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z를 내는 리니어 프로젝션 모듈이 있고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 다음과 같이 어떠한 z의 시그모이드, 이건 시그모이드죠. 이 아웃풋, 이 P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GT, Y와 L2놈, 우리가 배웠던 MSE죠. L2놈을 통해서 로스가 정의되는 이러한 뉴럴넷을 우리가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학습을 해봅시다. 자, 학습을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여기서 학습을 한다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죠. 자, 최적의 W를 찾자. 네, 질문 있으신가요? 백프로파게이션은 결국 편미분 값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편미분 값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 이 h라는 거는 x와 w에 관련된 함수니까 이쪽을 x에 대한 미분한 거와 w에 대한 미분한 편미분 값들이 각각 고려가 되는 거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기 앞서서 어쨌든 이 뉴럴넷에 연관된 이제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x는 이제 d라는 벡터로 생각했을 때 제너럴하게 d 벡터와 w는 이제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때 m by d 벡터고 이 바이어스는 m 디멘전이 되고 y는 m이 되겠죠. 네. 이 경우는 지금 d가 3인 경우고 m이 4인 경우죠. 맞죠? 자, 이걸 백프로파시 해봅시다. 이걸 백프로파시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러한 뉴럴넷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면 x라는 인풋이 들어와서 w와 b가 프로젝션이 계산이 되고 그걸 아웃풋을 z라고 할 때 z의 시그모이드가 곱해져서 이 시그모이드를 p라고 하면 이 p와 y의 MSE 로스를 계산하는 형태가 이제 커뮤테이션 그래프 형태인 거죠. 이 문제.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이제 이 로스를 L이라고 하면 우리는 PL 로스를 구한 다음에 요 ZL 로스를 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요 W와 요 B를 다시 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마지막으로 얘를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요 두 개 값이 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요 W와 B로 로스를 미분한 값을 계산해서 파레터 업데이트 하자라는 게 우리의 전략이고 이게 이제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이었죠. 프로퍼게이션이었고 네, 자 이걸 해볼 거예요. 이제 이걸 해볼 건데 문제가 뭐냐? 이제 이걸 하려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로컬 그레디언트만 알면 된다고 했죠? 각각의 모듈의 로컬 그레디언트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야. 계속 얘들과 계속 더하면 돼요. 순서대로 쭉쭉쭉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모듈이 있으니까 얘네 로컬 그레디언트를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얘네 로컬 그레디언트를 알면 이제 우리가 백프로파일에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귀찮은 수학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 좀 귀찮은 수학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리니어 프로젝션 모듈을 미분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뭐냐? 그냥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Z라는 게 벡터니까 이게 네. 2, 2D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B라는 게 M, 그쵸? 사실 이거 풀었으면 이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하나의 사실 하나의 리니어 이퀘이션이잖아요, 그쵸? 하나의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사실 이걸 그냥 각각을 미분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단순한 다시 써볼까요? 이거 하나는 사실 이런 형태죠. 자, MB네. 아니죠. 잠시만요. D1이네. D1이죠. D 플러스 P1이죠. 자, 이 한 줄은 자, 이게 미분하는 게 뭐냐? 저 그냥 저 각각 엘러먼트로 다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W라는 요게 우리가 사실 앞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W1 트랜스포즈, W2 트랜스포즈, WM 트랜스포즈라고 정의했었죠? 여기에서 그냥 정의예요, 그냥. 정의가 이렇게 되고 이 각각의 W1과 이 Z1 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Z1과 이 W1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요거죠, 요거. 이걸 계산해보면 이 Z1을 W1을 미분하면 X가 나와요, 그냥. 그렇죠? X가 나오는데 W2, Z2 요거는 사실 W1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W1이 계산되는 텀이 없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계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로가 되고 ZM을 W1으로 미분해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쓰면 우리가 이 Z라는 걸 W1으로 미분한 거. 자, 이때 Z가 벡터고 W1도 W1도 D죠. D by 1이죠. 벡터기 때문에 얘 아웃풋은 얘는 여기서 보면 X 0 0 0에서 D by 1 스페이스에 정의가 돼요. 자, 이거 지금 절대 외우는 필요 없어요. 절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이것도 이렇게 봐선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풀어드리진 못하는데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간단한 리니어 곱에다가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막 이거 엄청난 어려운 미분도 아니고 그냥 미분이기 때문에 정말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어? Z를 WJ로 미분한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뒤에서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 이제 Z를 B로 미분한 거. Z가 M by 1 벡터고 B도 M by 1 벡터니까 얘는 여기 계산하면 여기 생각하면 Z1이랑 B1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냥 각각만 연결되고 나머지는 다 연관이 없잖아. Z1이랑 B2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m by m인데 얘가 다이고널만 1인 경우,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요. 매트릭스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걸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IM으로. 자, 이제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는 계산했네요. 로컬 그레디언트 무슨 로컬 그레디언트냐면 여기서 로컬 그레디언트였던 x를 z로 미분한 거, z를 b로 미분한 걸 계산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시그모이드 로컬 그레디언트 계산해 봅시다. 자, 시그모이드 로컬 그레디언트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그모이드 아웃풋은 어떤 z라는 인풋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z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돼요. 얘를 z에 대해 미분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 알죠? 분자의 제곱에 뭐 분모 미분에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분모의 미분 뭐 이렇게 되죠?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디컴포즈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가 되고 이게 결국엔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돼요. 결국에는 어떤 시그모이드 아웃풋을 인풋 z로 미분을 하면 1-시그모이드 곱하기 시그모이드 값이 돼요. 스칼라인 경우에 어렵지 않고 벡터인 경우도 쉽게 계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떠한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은 사실 각각의 엘러먼트들의 독립적으로 연구하면 되죠? 그쵸? 제통에 들어가서 G제통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매트릭스 폼이 되긴 하지만 그냥 이 다이아고널에다가 요거 스칼러 계산만 들어오면 돼요. 결국에 얘가 매트릭스 형태, 벡터인 형태는 n by n 벡터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다이아고널 텀들의 각각 요게 들어온 형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린 이제 이런 로컬 그레디언트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가지게 됐어요. 자, 이제 백프로프 해봅시다. 자, 백프로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로스를 P로 미분한 거 알아야 되죠? 근데 아까 로스가 어떻게 정의됐죠? 이렇게 정의됐죠? 그리고 P로 미분한 거 쉽잖아요? P로 미분하면 2 곱하기 P-Y 그냥 2 P 곱하기 Y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는 이거는 아까 우리 어떻게 풀 수 있냐고 했냐면 요거 요 값에다가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시그모이드 로컬 그레디언트 뭐였죠? 이렇게 표현됐었고 우리가 앞에 구해는 이 P의 로스 그레디언트 곱하면 돼요. 끝이죠? 자, W에 대해서 미분하기 전에 B에 대해서 미분부터 보면 자, B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요 Z 요거에다가 곱한 형태가 되고 우리가 Z를 B로 미분한 요 로컬 그레디언트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요게 되는 거예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로스 그레디언트는 Z에 대한 로스 그레디언트 똑같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로스 그레디언트 W에 대해 미분을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기서 이제 W라는 게 사실 엄밀히는 매트릭스였죠. 자 우리가 이제 벡터 미분까지는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벡터 미분까지는 알겠는데 매트릭스 벡터 폼은 사실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 벡터 폼 사실 이거는 계산하기 이제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물론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매트릭스를 벡터로 미분하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차원수가 3차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걸 생각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W가 매트릭스 폼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자,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이 W가 어떠한 이 매트릭스가 이러한 벡터들의 집합, 그러니까 벡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각각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한번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자라는 전략인 거죠. 자, 이 각각 벡터에 대한 로스컬 그레디언트들은 우리가 벌써 여기서 정의를 내려놨죠? 그래서 각각 벡터에 대해서 로컬 그레디언트 찾아서 이걸 다시 매트릭스 폼으로 리쉐임 다시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벌써 요것들을 계산해놨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러한 거는 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얘는 벌써 계산했죠. 여기서 일로 계산했고 이거는 아까 로컬 그레디언트에 찾았죠. 여기서 이 값을 가져오면 단순히 곱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 그레디언트를 W로 미분한 하나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자, 이건 절대 제가 설명해 준다고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푸는지 제가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 꼭 본인이 손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외우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를 내가 나중에 구현하고 할 때 이거를 외워서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나중에 정말로 내가 어디선가 쓰려고 봤을 때 사실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구글에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손으로 한번 안 풀어보고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되는 거죠. 다 왔어요.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매트릭스 폼을 쓰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Z에 관한 업스윙 그레디언트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단순히 곱한 형태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파이널, 이 W에 대한 미분값이 되고 요 두 값, 요 두 개가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프와 백프로젝트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거는 들어서는 절대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거 오늘 바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정말로 보시고 다시 한번 이거 꼭 손으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자, 그럼 이제 레이어를 두 개 쌓은 경우 트레이어를 MSE 로스로 계산했던 경우에 이 로스 그레디언트를 M1, W1, B1, W2, B2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숙제를 해봅시다. 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 이거 그냥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저희 이거 제가 블랙보드에 퀴즈를 올릴게요. 퀴즈를 올릴 테니까 뭐 다음 시간 전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것도 나가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 꼭 풀어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네, 다음 시간에 솔루션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뉴럴넷이 저번 시간부터 뉴럴넷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뉴럴넷 어떻게 미분하는 것까지 이제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왔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된다면 이제 딥 뉴럴넷이 뭔지 아는 거고 이걸 어떻게 더 깊게 만드냐에 대한 얘기와 어떻게 걔를 잘 학습하냐에 관한 얘기들만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온 얘기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마지막 강조하는 게
정말로 꼭 본인이 한번 손으로 풀어보셔야 되고 정말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면. 그래서 꼭 해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셔도 돼요. 네,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안 쓰고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한 그레디언트 계산을 다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구현은 하는 거는 뭐 코딩으로 하면 맥스 30줄 안 돼요. 20줄이면 다 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아마 라이브러리 쓰는 걸로 할 것 같아요. 현존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써서 하는 걸로 갈 거고 첫 번째 과제는 라이브러리 쓰지 않고 갈 거예요. 네. 네, 오늘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